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발제한 트랜스레이팅 베스트 김범수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뭐 과정은 다 달랐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는, 그러니까 플립을 하셔서 미국 본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창업자분들 세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 송지영 대표님부터 그냥 간단하게 본인 소개랑 본인의 회사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전 사운더블 헬스 송지영이고요. 저희는 2018년부터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으로 그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 지표로 만들어서 환자하고 의사분들, 뭐 이제 B2B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제품은 이제 FDA에서 2등급 의료기기로 등록을 해서 사업하고 있고, 이제 이 다음 제품들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범수 대표님 트랜스링크 오시고 첫 번째 포트폴리오였는데요. 앞에서 뼈와 살을 다 해체해 주시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의 가장 많은 사례를 제공한 게 제가 아닌가. 전혀 그 정도의 엄두에 두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찔렸고요. 네, 더구나 훌륭하신 릴레이트 김현준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릴레이시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를 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도 2019년도에 처음 이제 창업을 해서 그때 이제 저희는 B2B 사스로 저희가 아마 그 송정 대표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뭐 만만치 않게 속을 많이 썩였던 분류 중에 하나고 저희도 지금까지 뭐 한 4-5번의 피벗 과정을 거쳐서 작년부터는 이제 릴레이시라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한 세일즈 CRM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한 제품이 이제 그래도 조금 성과가 나기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의 고객들을 좀 유치하기 시작한 정도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저희도 그냥 김원수 파트너님께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뭐 아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김원수 파트너님 미국에 회사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만들었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리랜서나 스튜디오나 에이전시처럼 클라이언트랑 협업하는 주체들이 이제 전체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는 B2B 사스 솔루션 예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에디터의 대표 장지원입니다. 저희는 사실 트랜스링크의 포트폴리오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제 파트너님과 연을 맺은 지는 꽤 됐고 아무래도 저희는 사업을 처음 했을 때부터 글로벌 프로덕트를 만들었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더 이제 파트너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전에 저희는 플립을 했고요. 그리고 플립을 하면서 작년에 피벗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게 됐고 또 성과를 통해서 최근에 펀드레이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저도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생태계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 또 제가 겪었던 뭐 시행착오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얘기 나왔듯이 이렇게 그 사운더블 헬스랑 릴레이트는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투자를 한 회사고요. 예스.io는 투자는 안 했지만 아마 우리가 처음 하는 게 2017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8년, 18년 그때 한국 회사이실 때. 맞습니다. 제가 처음 창업할 때 예, 그때 예, 연을 그렇죠. 맺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저는 보통 이렇게 그때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창업자, 잘하는 창업자분들이랑 저는 몇 년씩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저희 투자기업단인데 제가 모실 수 있었고요.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플립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걸 이번에 순서 거꾸로 보라볼게요. 장지호 대표님은 제가 처음 뵀을 때는 한국 회사셨고 그렇죠? 그때 스마일게이트 제가 오렌지 팩토리인가 거기 계셨을 때 제가 한번 놀러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플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립을 해야 되겠다. 나는 플립을 해서 미국 본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플립을 실제로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yes.io라고 하는 프로덕트 이전에 에디터라고 하는 위키 프로덕트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저희한테 굉장히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펀드레이징 시점도 됐고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괴리는 생각보다 이번에 한국에서 투자를 받으면 결국에는 내 비전과 멀어지는 것 같다 라는 이 어떻게 보면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글로벌 프로덕트를 하고 있었고 또 미국 고객이 저희 90%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펀드레이징을 받는 게 맞는가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컸고요. 아까 전에 그 파트너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덱에서 제가 되게 공감이 갔던 거는 그 conversion, 그러니까 desire minus
어떻게 보면 프릭션. 프릭션인데 제 관점에서 이제 파운더로서 저의 컨버전을 일으켰던 건 디자이어가 압도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립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었고 뭐 심지어 제 눈앞에 놓여 있었던 한국에서의 투자 이런 기회비용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작은 프릭션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스케일러블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이걸 하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더 뒤로 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또 뭔가 준비만 할 것 같고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그냥 플립을 결정한 건 아니었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글로벌 비즈한테도 피치를 해서 컨버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먼저 그냥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뭐 직접 미국에 가기는 어려웠는데 저희 실리콘밸리 VC들이나 뭐 엔젤 투자들이나 창업가들한테 피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글로벌에서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선발일 수 있지만 거기서만 노발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제품이랑 비즈니스가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직접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트랙션이나 커밋이 생기면서 그제서야 이제 플립으로 이제 진행을 해도 되겠다. 요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플립이 목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을 하려면 이게 그냥 절차니까 이 절차는 수행을 하면 되는 거다. 예, 요 정도 생각했습니다. 다음 김현준 CEO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사실 플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 회사가 있으셨고 제가 네. 폐업하고 이제 미국 회사 설립하시고 제가 거기다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이제 같은 영역이시고 송 대표님 회사가 좀 다른 부분인데 그 뭐 비슷한 이유인가요? B2B 사스 시장에서 하려면 결국 미국 가야 된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는 조금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김범수 파트너님께 투자를 받기 전에는 한국에 그냥 법인이, 그러니까 창업자들끼리만 지분을 갖고 있는 그냥 한국 법인이 하나 존재를 했었고 그 법인을 만든 이유도 사실 뭐 스타트업을 해야겠다 이런 거보다 그냥 저희가 테스트해보고 있는 제품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비클로서 법인을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미국 법인에 투자를 받게 되면서 그럼 원래 있던 한국 법인을 폐업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새 법인을 만든 다음에 한국에 자회사를 세우는 그 방식으로 회사를 만들었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플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사스라는 것 자체가 한국보다는 역시 미국이 시장이 훨씬 더 크고 거기에 이미 경험이 많은 창업자들도 있고 투자를 할 투자자들도 많고 이 시장 자체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회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가장 큰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 미국의 그런 비이클을 만들므로써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성숙한 시장에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서빌리티가 높아진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창업을 하는 이유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을 하는 게 우리가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라는 스타트업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플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미국 시장에서 혹은 뭐 어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플립을 하는 거지 나는 플립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플립이라는 게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가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최적의 수단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재호 대표님은 세 회사 중에 유일하게 어쨌든 플립을 하실 때 한국 회사에 이미 좀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작지만 엔젤 투자도 좀 몇 억 받으신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립할 때 제일 기존 투자자가 있는 게 가장 골치 아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시게 된 동기는 뭘까요? 네, 저도 앞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시장이랑 내 프로덕트가 그 잘 맞느냐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디지털 헬스를 하는데 뭐 한국에서 규제가 많아서 헬스케어는 하기 힘들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에는 디지털 헬스라는 기술하고 제품이 필요한 이제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술로 풀어야 되고 뭐 정부에서 지출도 굉장히 많아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고 그 기술하고 제품은 이제 한국에서 되게 잘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시장이 되게 작다. 이제 미국에 관련된 시장은 100배가 넘거든요. 한국보다.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다른 전체 나라를 다 합한 거보다 10배 이상 크니까
네, 여기서 좀 사업을 해야겠다. 이제 뭐 그 투자자들이나 기업들도 이 시장을 보고 저 이제 2017년, 16년 뭐 그 무렵부터 디지털 헬스라는 영역들이 막 생겨나고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거를 해보고 싶다. 거기는 이제 구조적인 어떤 수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고요. 플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내 프로덕트가 미국 시장에 맞다. 그렇다면 플립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뭐 조인트 벤처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아니면 그냥 뭐 미국에 세일즈 오피스 만들어서 뭐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미국에 본사를 두면서까지 내가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냐? 그 부분을 좀 플립을 결정하시기 전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세일즈 오피스에서 그냥 물건만 팔아도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제품 이제 있어가지고 기존에 뭐 사용자들도 있는데 내 제품이 좀 개량이나 이제 개선을 한 제품이라든가 더 싼 제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총판을 구하든 내가 직접 이제 영업 마케팅을 하든 뭐 그런 식으로 진출을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것 같이 이게 너무 새로 나오는 기술이어서 이 시장에서 수요나 규제나 뭐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막 서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해가면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특히 헬스케어 같이 이 제품이 만들어서 사업 성과로 나기에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돈을 벌기까지 오래 걸리면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길게 가야 되는데 내가 한국에서 투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나고 이제 금융 활동을 하고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이런 상황이나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기는 좀 어려우세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계속 투자를 할 사람들이 특히 또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단계별로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내 기술 시장의 사업성을 이제 보면서 같이 길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 게 좋겠고 미국 투자자들의 그 걸림돌이 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본사를 두는 게 뭐 상법이나 비즈니스 관행이나 뭐 네트워크의 활용 등에 있어서 그게 맞겠다 뭐 요런 단계를 거쳐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요건 사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질문은 아닌데 지금 송재훈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장재원 대표님한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이 헬스케어 쪽은 사실은 그쪽에서 병원이랑 임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게 그게 좀 높습니다, 배리어가. 근데 B2B 사스는 사실 우리가 미국 회사인 척하고 제품 미국 제품처럼 잘 만들어서 팔아도 우리가 한국에서 파는 건지 미국에서 파는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제나 그런 거는 없는데 그리고 B2B 사스라는 거는 헬스케어 대비는 비교적 유니버설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충 공통된 개념이잖아요. 그럼에도 플립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는 투자자도 저희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B2B 사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시장이나 아니면 파트너 시장들이 생태계로 많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롱텀으로 저희가 로드맵들을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채용도 어떻게 보면 저희 비전에 공감하는 파트너들을 데려오는 관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도 저희의 비전에 공감을 하고 같이 이 밸류를 만들 수 있는 파트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어디 있을까?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의 플립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뭐 진입 장벽의 관점에서는 낮을 수는 있으나 결국에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가 고객들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객들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B2B 사스 프로덕트들이 고투마켓 관점에서 해야 되는 액티비티들이 다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1차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뭐 여러 프릭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파트너들, 우리 사업에 인게이지를 시킬 수 있는 파트너들이 가깝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결국 우리 사업에 유리한 거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결정을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만 더 볼게요. 플립 과정에서 특별히 이게 좀 되게 어렵구나 이런 게 되게 골치 아프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러면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플립을 해야지라고 할 때 내가 제일 겁났던 게 뭐예요? Keep you up at night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뭐가 제일 걱정되고 어렵던가요? 일단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위한 일들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절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이제 기존에 한국에 투자자분들이 계셨었고 또 플립이라는 절차를 수행을 하려면 뭐 한국의 로펌, 미국의 로펌, 그다음 회계법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차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해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때 더 어떻게 보면 페인풀했던 게 뭐냐면 이제 펀드레이징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커밋을 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플립을 한다라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결국에는 절차는 항상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었던 일정은 있는데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한테 어떻게 보면 줬었던 그 워딩들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제가 실무적으로 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회계를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전문가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레인지먼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일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그 플립 과정에서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다른 대표님들께. 저희는 이제 엔젤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플립을 해서 저 이제 공동 창업자분들 엔젤 투자자 다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 다 설득을 하고 또 주주 간담회를 통해서 왜 하려고 하고 어떤 절차들이 있을 거고 뭘 해주셔야 하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앞으로 이제 의무가 있으시고 이런 걸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쉽게 넘어갔는데요. 잘 이해를 해주셔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를 받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제 LP 분들의 생각도 따로 있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또 이 펀드의 목적이 있는데 미국으로 가면 일시적으로 청산을 하고 이제 미국의 주식으로 바꿔서 취득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뭐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런 말씀도 들으신대요. 너 내 돈 갖고 튀냐? 네, 정말 그만큼 이제 모르는 분야라는 거죠. 이제 미국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투자해주신 분들이 투자 당시에는 이럴 줄은 모르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건데 이런 불확실성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 관점에서 그냥 한국 법인인 걸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제일 우려하시는 거는 아니 내가 델라웨어주 출신의 수많은 스타트업 3,000개를 1년에 보는데 내가 왜 한국의 상법을 공부하면서 한국 계약서를 번역해서 보면서까지 그렇게 네가 이뻐? 뭐 이제 이거에 답을 해야 되는 거가 있고 특히 이제 리뎀션의 상환 저희가 이제 RCPS라는 형태의 투자를 이제 많이 받는데요. 그 리뎀션이 없어요. 미국에서 보통 투자를 하실 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서 투자를 받으시거나 뭐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실 때 좀 많이 걱정하시고 창업자분들은 이제 플립을 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이제 이쪽 법인을 폐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인수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국 법인을 이제 미국 법인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식이 자기는 주식이 바뀐 건데 나는 한국 법인으로 이제 이득을 봐서 세금 양도세를 중간에 내는 나는 그냥 종이가 바뀐 건데 양도세가 뭐 기관 투자 받고 나시면 밸류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몇 억에서 몇십억씩을 개인이 이제 일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기관 투자 받고서 플립을 하시는 걸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 중에는 결국에 플립을 다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플립을 했어요. 자 이제 뭐 플립 많이 화두가 되지만 어쨌든 하고 나면 그냥 우리는 진짜 베이비 스텝인 거잖아요. 그냥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플립하고 자 이제 나는 미국 회사야.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처음 한 1, 2년 동안 김현준 CEO님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미국 회사가 되고 나서 해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 스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플립을 한 거는 여러분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네,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없애준 것 뿐이지 그냥 플립을 했다는 사실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그냥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송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립을 안 해도 비즈니스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근데 그냥 뭐 조금 질문의 포커스를 바꿔서 저도 이 하는 과정에서 뭐가 조금 더 어려웠냐라고 하면 제가 미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영어를 물론 제가 하지만 네이티브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큰 두려움은 내가 미국에서 영어로 이걸 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두려움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변호사, 투자자, 회계사, 그리고 백인, 그리고 영어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저한테도 제일 컸는데 이거는 그냥 플립하는 절차와 관계없이 창업자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근데 사람은 다 필요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3개월 제가 미국 법인과 자회사 설립하고 끝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니까 미국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혼내고 있더라고요. 미국 변호사. 당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한국에 이거를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영어로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그냥 닥치면 그냥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여기서 고객이나 성과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냥 그 과정 자체에서는 결국에는 플립과는 상관없이 그거를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수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계신 창업자분들께도 그냥 일단은 미국에 가시거나 그냥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송 대표님은 어떠세요? 미국 저 플립하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면서 아 이게 내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좀 상당히 힘들구나. 이게 제일 어려웠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걸 많이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김종갑 센터장님 본투 글로벌에서도 이런 걸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또 헬스케어 분야니까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과 이제 의료 관련해서도 뭐 개발하는 것부터 이제 인허가, 보험, 뭐 판촉 영업 활동 하는 이제 모든 이제 그리고 뭐 의사들과의 관계, 환자들과의 관계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규제랑 법률에 관한 거를 또 이게 연방법도 있는데 주마다 법이 다 다르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늘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 거가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신기술을 개발을 하니까 특허를 또 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제 뭐 특허에 대한 원리나 뭐 관행이 비슷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거나 이제 양국의 특허청의 철학이나 이제 실제 이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뭐 특허 출원이 아니라 이 특허가 내 재산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미국의 특허청에는 어떤 식으로 출원 과정을 해야 되고 이제 실시권 분석은 어떻게 해서 투자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며 법률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뭐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소송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법 관련된 이슈 있어서 저희는 뭐 보험도 따로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별 이슈들을 이제 영어로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혼내면서 언론 달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좀 어렵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아마 그런 게 훨씬 더 네, 일반 되게 소프트웨어 많고요. 쪽보다는 네, 뭐 복잡하고. 의사 선생님들과 뭐 좋은 관계를 맺고 병원하고 계약하고 그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펀드레이징 측면에서 네.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나는 미국에 회사를 세워서 미국의 캐피탈 마켓에서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미국에 회사를 만들고 뭐 초기 엔젤 투자나 이제 초기 투자를 받으셨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 그 회사가 생겼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한국에서 투자를 받으시는 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에게 미국 법인의 투자를 받는 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저는 VC가 아니고 모든 그 회사의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모태펀드가 들어간 뭐 회사에서 펀드에서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절차적으로 더 복잡한 게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뭐 반대의 상황이 또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 내가 번거로운 절차를 감안하고서라도 너가 그렇게 예뻐? 라고 해야 되는 그거를 증명해야 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내가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사실은 그 과정들이 그냥 쉬워진다인 거고 오히려 되게 애매하게 양쪽에서 펀드레이징 하는 게 더 동시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좀 장 대표님은 어떠세요? 플립하시고 나서 청운의 뜻을 품고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이제 본사까지 다 바꿨어요. 이제 난 돌아갈 길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딱 했을 때 제일 그 초반에 어려웠던 게 뭐예요? 20년에 플립하시고 나서. 그냥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플립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똑같이 고객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품 고민하고 비즈니스 고민하고 사실 그것밖에는 별로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드는 리소스는 더 많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내야 되는 세금도 미국에서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그 릴레이션십 그 인베스터들이랑 릴레이션십도 다 달라지고 변호사 비용 3배죠. 네, 그래서 로펌 비용도 진짜 비싸고요. 3배도 넘을 네, 걸로 그리고 이제 뭐 로펌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 회계 비용 다 2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되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잘 만들지, 사실 이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고객들을 사실은 우리가 플립해서 내가 미국에 가야지라고 한 거는 어쨌든 고객들 가까이에 있고자 함이잖아요. 네, 맞아요.
쉽게 잘 되던가요? 이렇게 고객들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뚫어서 어떻게 만났었어요? 그게 잘 되던가요? 사실 저희는 온라인으로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플립을 하고 나서 그 이제 투자분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플립을 했는데 이제 다음 해에 다시 이제 피벗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훌륭한 투자들이랑 성공한 연쇄 창업가들한테 이제 열심히 비전 판 다음에 이제 우리 새로운 기회를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진짜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들도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들 그리고 고객들을 저는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줌으로도 만나고 뭐 전 세계 있는 고객들 다 만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냥 레슨들을 다 많이 공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이나 뭐 다른 파운더들한테 또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피벗을 결정하기 이전에 투자를 했었던 파운더들이 저희한테 되게 좋은 레코멘데이션도 주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뭐 계속해서 사업 고민하고 고객 고민하고 제품 고민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한 2, 3분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모시기 힘든 분들 모셨으니까 시간 조금만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두렵고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플립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 난 여기서 뼈를 묻겠다라고 하시는 세 분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뭐 무서웠지만 그거 하길 잘했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송지호 대표님. 저는 장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저희 거를 이제 미국에서 한 의사 선생님 한 30분, 뭐 환자분들도 한 4,000분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했으면 내가 아직도 출시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뭐 규제 불확실성 등등등 그래도 출시해서 뭐 한 6만 마일 떨어져 있는데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네 걸 써가지고 막 이러고 뭐 장문의 편지를 이제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했다. 그럴 때 좋습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목적에 맞게 실제로 미국의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해주고 좋은 피드백을 주거나 이랬던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미국의 법인을 세운 목적에 맞게 미국의 기관 투자자가 저희한테 투자를 했을 때 그냥 다행히 하기를 잘했구나. 왜냐면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받지 못했을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미국 델라웨어 C컵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지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지원 대표님. 저도 다 두 분 말씀해 주신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같이 이제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경쟁도 하고 아니면 협업도 같이 해야 될 그들과 동일선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일단 그게 프릭션을 없앴다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또 결국에는 뭐 파트너분들, 투자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 가장 밀접하게 뭔가를 인터랙션 할 때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플립을 한 다음에 저희가 느꼈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제한된 시간에 좀 많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늘 모신 세 분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미국 본사로 옮겨서 소위 플립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창업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창업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데 저 같은 투자하는 사람 좀 한가하고요. 창업자가 제일 힘들고 바쁜 직업인데 이분들이 사실 그 바쁜 시간에도 오늘처럼 이런 그 뭐 좀 페이포워드 하시려니까 자기 경험을 나누어서 뒤에 오는 후배 창업자들은 나보다는 조금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하자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먼저 하신 창업자들이. 근데 다만 이분들이 바쁜데 이걸 계속 이렇게 뭐 모든 행사마다 다 모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창업 세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저한테 그 미국에 본사 설립하고 한국에 잘 설립하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메일 템플릿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냥 그거 코멘트 몇 개만 해갖고 보내줘요. 5분도 안 걸려요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 많이 뺏지 않는 차원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선배 창업자들 이렇게 연락해서
이 자문을 좀 구하셔도 되고요. 또 이 4명 중에 제일 한가한 저는 뭐 제 연락처는 뭐 유튜브, 카카오톡 여러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딱 패키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플립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 하셔서 여기 이렇게 만나보세요. 그런 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미션도 또 이제 저희의 한국 쪽에 이제 좋으신 파트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배 창업자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계시니까 지금 글로벌 진출 꿈꾸시는 여러 창업자분들도 계속 용기 가지시고 길을 힘들지만 먼저 간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창업자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